혹시 요즘 들어 오른쪽 허리가 뻐근하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가끔 가려운 느낌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며 그냥 넘기지만 이 신호가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위해 두부를 매일 챙겨 드시고 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완벽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두부가 60세 이후에는 함께 먹는 음식과 섭취 습관에 따라 콩팥에 부담을 주고 신장결석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대학병원의 연구에서도 두부를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 신장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부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콩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몸에 좋겠지? 고기 대신 먹으면 훨씬 건강해지겠지? 나이 들어서 고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간다는데 두부가 딱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기를 확 줄이고 대신 두부를 찾으십니다. 단백질은 먹어야 하니까 두부로 대신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콩팥 건강이 조금이라도 걱정되시는 분들, 또는 아직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나이가 드니 이것저것 건강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믿어온 두부가 드시는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챙겨 드신 그 두부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콩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두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부를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60세가 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두부를 드시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두부 밥물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텔레비전에서 두부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3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부를 드시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반찬이 없으면 두부 하나만 부쳐서라도 드십니다. 양념장에 파 송송 썰어 넣고 두부전을 찍어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밥 한 공기가 뚝딱입니다. 손자 손녀가 오면 두부전을 한 접시 가득 부쳐주시면서 정작 본인도 서너 조각은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그 두부를 어떤 반찬과 함께 드셨습니까? 혹시 짭짤한 젓갈을 곁들이지 않으셨습니까? 명란젓이나 창란젓, 오징어젓 같은 것 말입니다. 아니면 시금치나물을 같이 한 상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참기름에 묻힌 그 고소한 시금치 말입니다. 혹시 햄이나 소시지를 함께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바쁘니까 두부 굽고 햄 굽고 계란 부치면 그것으로 한 끼가 되니까 말입니다.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한지, 왜 제가 이런 것까지 여쭤보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부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30대, 40대에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조합이 이제는 콩팥에 조용히 상처를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오셔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뭔지, 사구체여 과율이 뭔지,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니까 답답하고 불안하신 거죠. 콩팥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며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백질을 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건지 막막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들은 이미 투석을 시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셔서
4시간씩 피를 걸러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시면서 처음에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하시는 분들. 저는 그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의 눈물도 보았고, 한숨도 들었고, 후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편에 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단백질 좀 줄이세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정도의 말씀만 듣고 나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두부는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건지, 뭐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세세한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글에서는 두부가 콩팥의 최고라고 하고, 또 어떤 글에서는 두부가 콩팥에 해롭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이 모르겠다, 그냥 먹던 대로 먹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혼란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두부가 좋은지 나쁜지, 특히 두부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이것만 피하셔도 콩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반대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콩팥에 좋은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저녁에 삼겹살을 드셔도 다음날 멀쩡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짜게 먹어도 얼굴이 붓고, 고기를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새벽에 2~3번씩 화장실에 가셔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입니다. 단백질, 나트륨, 칼륨 등 모든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콩팥이 튼튼해서 무리를 해도 거뜬히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40대부터 콩팥 기능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70%밖에 안 남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예비력입니다. 이제는 딱 필요한 만큼만 겨우 처리하는 상태가 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고기보다 콩팥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두부가 좋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두부가 고기보다 낫다고 무한정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부를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부담이 2~3배가 됩니다. 30대에 두부찌개에 젓갈을 곁들여도 문제없었지만 60~70대에 같은 것을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나빠집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떠올리면서 들어주십시오.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젓갈류입니다.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새우젓, 어리굴젓. 우리 어르신들 식탁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지요. 특히 두부를 드실 때 젓갈을 곁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부가 담백하니까 젓갈의 짭짤한 맛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두부전을 부쳐서 새우젓에 찍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순두부에 명란젓을 얹어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연두부 위에 창란젓을 듬뿍 올려서 드시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젓갈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명란젓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한 숟가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젓갈을 한 숟가락만 먹습니까? 밥 한 공기 먹는 동안 서너 숟가락은 드십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나트륨이 왜 콩팥에 나쁜지 아십니까?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 엄청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콩팥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높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의 혈관이 손상됩니다. 거름망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찢어진 거름망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콩팥에 적인 겁니다. 두부 자체에도 나트륨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젓갈을 곁들여 드시면 나트륨 폭탄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부의 좋은 점은 다 사라지고 나트륨의 해로움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두부를 드시는 것인데 젓갈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콩팥을 해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 시금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시금치가 몸에 안 좋다고요? 시금치는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은 건강 채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금치 자체는 좋은 채소입니다. 문제는 두부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서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산은 칼슘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응고제에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금치의 수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수산 칼슘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수산 칼슘이 콩팥에 쌓이면 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 결석, 들어보셨죠?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돌이 요로를 막으면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출산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 아프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 시금치와 두부를 가끔 함께 먹는다고 해서 당장 결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이미 콩팥 수치가 좋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콩팥의 처리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 수산 칼슘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쌓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두부찌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두부와 시금치 나물을 한 상에 올려서 같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된장찌개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를 드시려면 두부와 시간차를 두고 드시거나 아예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런천미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침에 바쁘시니까 두부 굽고 햄 굽고 계란 부쳐서 한 상 차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들, 손주들 반찬해 줄 때도 햄이나 소시지를 많이 쓰시고 어르신들도 덩달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콩팥에는 최악입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햄 2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라면 국물 반 그릇과 맞먹습니다. 거기에 인산염이라는 첨가물도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이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서는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인이 쌓이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워집니다. 혈관에 석회가 끼기도 합니다.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부에도 인이 들어 있습니다. 콩에 원래 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공육에 인산염까지 더해지면 인 섭취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두부를 드실 때 가공육을 함께 드시면 두부의 좋은 점은 사라지고 인의 해로움만 2배가 되는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 괜히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지 않으십니까?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지 않으십니까?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껍지 않으십니까? 발목이나 눈밑이 붓지 않으십니까? 소변색이 탁하거나 거품이 많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증상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 증상들은 대부분 아주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피곤한 것도 나이 탓, 가려운 것도 나이 탓, 다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콩팥 수치가 이미 많이 나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두부에 젓갈 곁들여 드셔도, 시금치와 함께 드셔도, 햄과 같이 드셔도 당장 아픈 데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별일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5세이신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이분이 지금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부에 젓갈을 곁들여 드시고, 시금치와 함께 드시고, 가끔 햄과도 같이 드십니다. 맛있으니까요. 예전부터 그렇게 드셨으니까요. 별 문제 없이 지내오셨으니까요. 그런데 5년이 지나 70세가 되셨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콩팥 수치가 작년보다 더 나빠져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콩팥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식단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단백질을 줄이시고 짜게 안 드시려고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나빠진 콩팥은 다시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는 것을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또 5년이 지나 75세가 되셨습니다. 이제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투석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투석이 뭔지 아십니까?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기계가 대신 피를 걸러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셔서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계셔야 합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피를 뽑아서 기계로 걸러낸 다음 다시 몸에 넣습니다. 투석을 시작하시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행을 가시려면 투석병원을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외국은 가기 어렵습니다. 손자, 손녀 결혼식에도 투석 일정을 피해서 가셔야 합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본인은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못 드십니다. 수분 제한, 칼륨 제한, 인 제한. 지켜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원한 수박 한 조각도 마음대로 못 드십니다. 칼륨이 많으니까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60대, 70대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투석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투석만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온몸이 다 힘들어집니다. 콩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피를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빈혈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잘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습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콩팥병 환자분들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입니다. 오늘 잘못된 한 끼가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끼가 쌓이고 쌓이면 5년 뒤, 10년 뒤에 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60대이신 분은 70대, 80대의 건강을 지금 결정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70대이신 분은 80대, 90대의 건강을 지금 결정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식탁이 10년 뒤의 병원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알고 바꾸시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꾸시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 결혼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투석병원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드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콩팥이 당장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탓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두부를 젓갈과 함께 드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맛있으니까 그렇게 드신 겁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드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시금치와 함께 드신 것도, 햄과 함께 드신 것도 다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콩팥을 지키면서 두부의 좋은 점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금 조금 지쳐 있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돌봐주시면 콩팥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건강한 콩팥으로 지내실 수 있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양을 조절하는 것. 둘째, 조리법을 바꾸는 것. 셋째,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아두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양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두부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적당한 두부의 양은 얼마일까요? 한 끼에 4분의 1모 정도입니다. 두부 한 모를 사서 4번에 나눠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끼에 두부 한 모를 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콩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 끼에 4분의 1모, 많아도 3분의 1모를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몇 끼 두부를 드시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두부를 드셨으면 점심과 저녁에는 다른 단백질을 드시는 겁니다. 달걀이나 생선 같은 것으로요. 단백질을 한 가지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 조리법입니다. 두부를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두부를 데쳐서 그냥 드시는 겁니다. 데친 두부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만 뿌려서 드시면 아주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간장은 아주 조금만, 새끼 손톱만큼만 찍어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두부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간장에 푹 찍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두부전에 간장을 뿌려서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두부전은 그냥 드시거나 양념장을 만드실 때 간장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넣어서 신맛으로 대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맛이 짠맛을 대신해 줍니다. 입맛이 심심하다고 느껴지시면 후추를 조금 뿌리시거나 깨를 많이 뿌려 드시면 됩니다. 찌개에 두부를 넣으실 때는 국물을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찌개 국물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겁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국물을 드시느냐 안 드시느냐가 콩팥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두부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입니다. 앞에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것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칼륨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장 건강을 돕습니다. 두부와 양배추를 함께 볶아 드시거나 두부 샐러드에 양배추를 듬뿍 넣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과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모두 좋습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두부찌개에 버섯을 넣으시면 고기 없이도 깊은 맛이 납니다. 단, 표고버섯은 칼륨이 조금 있으니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 적당량만 넣어 드십시오. 세 번째로 좋은 것은 무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두부와 무를 함께 조리하시면 담백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납니다. 무 두부국을 끓여 드시면 속도 편하고 콩팥에도 좋습니다.
물을 넣으실 때는 국물 간을 최대한 싱겁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로 좋은 것은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돕습니다. 두부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단, 미역국도 간을 싱겁게 해야 합니다. 소금과 간장을 평소에 반만 넣으시고 들기름을 조금 넣어서 고소한 맛을 내시면 싱거워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것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두부와 부추를 함께 볶아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반찬이 됩니다. 부추 두부볶음을 만드실 때는 기름에 마늘을 먼저 볶다가 두부를 넣고 마지막에 부추를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간은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거나 아예 안 넣고 참기름과 깨만으로 마무리하셔도 맛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해서 한 끼에 4분의 1모 정도만 드십시오. 짜지 않게 조리하시고 찌개 국물은 남기십시오. 젓갈, 시금치, 가공육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양배추, 버섯, 무, 미역, 부추와 함께 드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콩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십시오. 두부 한 모를 통째로 넣는 대신 4분의 1만 넣어보십시오. 젓갈 대신 양배추 쌈을 곁들여 보십시오. 간장에 푹 찍는 대신 레몬즙을 한 방울 뿌려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줍니다.